예, 이번 강좌는 JSP 그 활용 강좌가 되겠습니다. 게시판과 쇼핑몰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시판과 쇼핑몰에 이제 구현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JSP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실전에서 이제 꼭 필요한 그 구현 기술들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공지사항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판과 쇼핑몰에 들어가는 구현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파일 업로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EL이라고 그러죠. 익스프레션 랭귀지라고 그래서 JSP에서 사용하는 여러 이제 스크립트릿 중에서 익스프레스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익스프레스 방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그 방식이 바로 EL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익스프레스 랭귀지와 그 다음에 JSTL이라고 해서 어, JSTL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JSTL은 뭐냐면 이건 이제 뭐 JSP죠. 자바가 아니라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JSTL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간단한 그 프로그램 로직 같은 것들을 구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 그리고 뭐 XML 문서 처리라든지 뭐 JSP 페이지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그런 커스텀 액션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JSTL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런 기본적인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제 실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기능들을 이제 실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그리고 게시판이라든지 쇼핑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파일 업로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는데요. 파일에서 뉴 해주시고요. 웹 다이나믹, 예, 자, 다이나믹 웹이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젝트를 JSP JSP 활용이니까 이번에는 JSP 예제 3으로 그냥 하도록 할게요. JSP 예제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을 파일 업로드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제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뭐 자료실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파일 같은 것들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업로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 게시판 등에서도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 뭐 사진관에서도 보통 사진 그 인화 서비스를 할 때 파일 같은 것들을 업로딩을 하죠. 그래서 그런 파일 업로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 어, 자, 먼저 파일 업로드 구현을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지금 수준에서는 힘들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 파일 그 업로드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설치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하실 때 해당 사이트가 HTTP에 보시면 서블렛 해주시고 그럼 여기 이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접속을 하면 com 오렐리 점 그리고 서블릿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서블릿이죠. 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선택을 하시면 잠시 후에 직접 저하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거기 보면 이제 COS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COS 다시 버전이 있어요. 그래갖고 COS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뭐 디셈버 이제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뭐 2008년 디셈버 뭐 해가지고 G 파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아이고 G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요 파일을요. 자, 요거 이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즉 여러분들 어디다 다운을 받으시냐면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요 프로젝트 있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과정을 좀 보면 위치 지정이 필요합니다. 위치 지정. 이제 먼저 압축을 푼 다음에 그렇죠? 그 해당 압축을 푼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자르 파일이 나오거든요. 코스.점 자르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웹 inf 파일 있죠? 파일 아니라 폴더가 있죠? 이 보시면 웹 컨텐트 밑에 보면 웹 inf가 있고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에다가 복사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웹 inf 즉 여기는 웹 컨텐트 밑에 그리고 웹 inf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파일 위치를 시키면 돼요. 여기다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 그렇게 이제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그렇죠? 업로드 파일을 갖다 저장하기 위한 폴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업로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만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 폴더는 어디다 생성하시냐면 웹 컨텐트 밑에다가 웹 컨텐트 폴더 밑에다가 생성을 하면 됩니다. 웹 컨텐트 폴더 아래에 아래에다가 파일 업로드할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생성하면 돼요. 아래에 업로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생성.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일단 이거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한 번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전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볼게요. http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서 서블리츠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메뉴 선택하실 때 요 com.orelli 서블렛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com.orelli 서블렛 메뉴가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오렐리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해당 이제 코스 알려드릴게요. 요 파일 있네요. 바로 밑에 보이죠? 클릭하고 쭉 아래 내려보시면 코스 26 디셈버 2008 집이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셔서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폴더가 있어서 해당 그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위치를 좀 지정을 하는데 그 파일을 어디다 푸실 거냐면 저는 이제 그 해당 요 톰캣 서버를 설치한 곳에 보면 컴퓨터 C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톰캣을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 C 드라이브 밑에 톰캣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시고 그 다음에 저는 요 톰캣 밑에 보면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워크 밑에 로컬호스트 밑에 쭉 내려보면 복잡하게 들어갔습니다. 워크 밑에 뭐 카탈리나 밑에 로컬 호스트 밑에 보면 저희가 이제 JSP 03으로 JP 3인가요? 3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보이네요. 그쵸? 리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직 안 생긴 모양입니다. JSP 03이 아직 안 생겼어요. 일단 그 근처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톰캣 밑에 여기 밑에 톰캣 버전 밑에 워크 되어 있고 카탈리나 로컬호스트 JSP 0 EX3인데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다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로컬호스트 밑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젝트 EX3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그 서버 단에서 그 폴더 안에는 아직 생성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실행을 시키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아직 동기화 과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동기화 과정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X3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EX3이 동기화 과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server.xml ex 이 EXX3으로 되어 있네요. EX3으로 다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되어 있고 이게 일단 뭐 이렇게 하죠. 일단 이 다운받은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압축을 풀도록 할게요.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압축을 풀어서
보시면은 자 코스 26이 나와 있죠. 디셈버 12월 26일 2008년 12월 26일 풀어놓은 어, 요 파일을 압축을 풀었습니다. 압축을 풀었더니 바로 이와 같이 처리가 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셔야 될 게, lib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보시면, course.jar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일단 복사를 해서, 일단 여기 JSP EX3에다가 옮겨 놓도록 할게요. 웹 컨텐트 밑에, 웹 inf, 자, 여기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자, 그럼 이렇게 이제 course.jar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단 하시면 기본적으로 파일 업로드에 필요한 기본 라이브러리는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웹 컨텐트 밑에다가 우리가 그 업로드한 파일을 갖다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웹 컨텐트 밑에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 폴더를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업로드 파일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웹 컨텐트 밑에다가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드셨으면 직접 한번 저희가 코딩을 한번 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로드를 하기 위한 형태부터 HTML 형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하나 만들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업로드 파일 해서 이니시 해주시고요. 자 형식은 폼을 어차피 이제 전송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니까 폼 태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션 해서 파일 OK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KJP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입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멀티미디어 형태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타입,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그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타입을 올리는 거니까 인코딩 타입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멀티 파트 폼이라고 그러죠. 자, 멀티 파트 폼 데이터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멀티 파트 폼 데이터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로딩을 하고자 할 그 파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일 탐색기와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 지정할 파일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타입은 자 input 타입은 파일 형태로 하고요. 여기 그냥 파일만 적어주시면 돼요. 파일. 자 그리고 name은 현재 이 input 박스의 이름이 되겠죠. name은 파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타입이죠. 그렇죠? 그동안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파일로 설정을 해주고요. 제가 input 태그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데이터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submit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value는 파일 업로드로 하면 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그래서 브라우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터로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와 같이 찾아보게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당 탐색기가 뜨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당 찾은 그쵸?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업로드한 파일을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일 ok.jsp 파일에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업로드 이 파일에서 OK 파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ok.jsp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jsp 파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해당 파일명을 파일 ok라고 그랬죠. 자, 파일 ok. 자, 파일 ok.jsp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코딩 밑에다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여기다가는 실제 그 서버에 저장될 패스를 갖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업로드 패스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get 여기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리얼 패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업로드할 그 패스를 갖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할 패스는 자 보시면 앞서 업로드 파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업로드 파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언더바 파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해당 그 업로드 패스라고 하는 변수 지정할 해당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자, 거기에 패스를 지정을 해 놓고 그리고 이 지정된 패스를 가지고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지정된 패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폴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업로드할 파일 사이즈를 갖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한 10메가 정도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24 곱하기 1024 자, 그럼 요거 이제 각각 1024 곱하기 1024 해주시고 요게 지금 1메가가 되는 거죠. 1메가 1KB 1KB가 1024바이트 있으면 다시 1메가바이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요거의 크기는 10메가 되는 거죠. 10메가. 그래서 최대 이제 사이즈를 10메가바이트로 설정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10메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명 일단 파일명은 자, 널값으로 그냥 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리진 파일 네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이 값들은 이제 전부 다 얻어와야 되는 값들이죠. 요 파일명은 이제 파일이 중복되어 있을 때
이제 파일명이 똑같은 파일명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두 번째 파일명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파일과 그 다음에 같은 파일이 똑같이 올라와 있을 때는 파일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일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맥스 사이즈로 할게요. 그러니까 최대 사이즈니까. 자, 맥스 사이즈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당 요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멀티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파트 리퀘스트 주시고요.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패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요거는 패스는 이제 해당 업로드 파일의 요 실제 서버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죠. 패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맥스 사이즈에서 실제 최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파일명이 이제 한글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 그렇죠? EUCKR 형태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파일명이 중복돼서 올라왔을 때 그 파일명이 중복됐을 경우에 처리해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처리해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파일명이다. 예를 들면 AA란 파일명의 파일이 또 올라온다. 그러면 똑같은 파일이 또 올라오는 경우에 그때는 마이너스 1 형태로 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렛이라고 해서 리네임 팔렛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형태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객체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파일이 여러 개가 올라오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렛이라고 하는 요 객체 방식을 따르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해당 클래스는 자바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클래스 방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캐치문 이용을 해서 이 부분 좀 에러부터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액션 처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스택 트레이스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멀티파트 리퀘스트 자 이런 이러한 그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좀 불러와야 되겠죠. 먼저 불러올 파일은 페이지 시자를 이용해서 자 import 해주시고요. 자바의 util 그리고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자바 util이 아니라 여기서는 컴의 랠리 서블릿 그리고 멀티 파트 리퀘스트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해 놓고요. 이 부분에 오타가 났나요 혹시? 멀티 파트 자 리퀘스트 S 오타가 났네요. 파트 리퀘스트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자 디폴트 파일 리네임이죠.
디폴트 파일 rename policy name policy. 자, 어디서 어떡하나 패스? 패스 지정이 여기는 업로드 패스로 지정을 해야 되죠. 이번에 오타가 있었네요. 업로드 패스 저장을 하고요. 파일 요 객체를 또 불러와야 됩니다. 왜 또 빠졌나요? 자, 이것도 역시 com 오렐리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주시고 com 오렐리니까 오렐리의 서블릿 디폴트 네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걸 하셔도 되고요. 뭐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러시 한번 쳐보죠.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러시. 여기 멀티파트가 더 들어가야 되네요. 멀티파트.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 그리고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러시 전부 다 com 오렐리 서블릿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일단 리퀘스트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었으면 요 객체를 이용을 해서 좀 작업을 취하시면 되는데 이때 해당 파일을 한 번씩 얻어와야 되니까 이름을 얻어와야 되니까 이때 얻어올 때 이니머레이션 객체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임포트 해주시고요. 딜에 파일 해주시고요. 파일 명들을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 명들을 문자열 형태로 해서 전부 하나씩 이니머레이션 객체니까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죠. next 엘리먼트에서 그렇죠? 돌려서 엘리먼트 자 여기서 오타가 났었네요. 예.
자, 요거는 이제 해당 어, 파일 애니메이션 파일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해당 파일 이름을 얻어오면 그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파일에다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앞에서 이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 문자열 변수 하나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어, 멀티의 그쵸 애니메이션 객체에서 어, get files system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이름을 str로 이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 names라고 할까요? name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s 해서 이름을 얻어와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리고 오리진 파일에다가는 오리지널 파일 네임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에 자 우리가 생성한 멀티파트 리퀘스트죠. 이 멀티에서 get origin file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이름에서 원래 실제 파일의 이름을 얻어옵니다. get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처리하는 게 낫겠네요. get original file name 자 이렇게 해서 오리진 파일 이름을 얻어와요. 그래서 중복되는 파일은 파일명은 자 여기에 어디에 저장되냐면 이렇게 파일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예외 처리를 좀 하고요. 작업이 끝나면 파일 업로드 완료라고 메시지를 띄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저장을 하고요. 파일 업로드 점 atm 파일에서 한번 실행을 해서 일단 문서를 하나 테스트 문서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일단 저 같은 이 D 드라이브에다가 하나 테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다가 저장을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실행을 해서 파일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D 드라이브에다가 test.txt 파일을 지금 방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파일이 안 보이네요. 다시요. E 드라이브인가요? 자, E 드라이브에 테스트 파일이 많이 있네요. 지금 방금 만든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그쵸? 자, 다시 E 드라이브에다 제가 새롭게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테스트 보시면 이제 테스트 입력한 맞죠? 입력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실행시켜 주게 되면 자, 파일 업로드 완료 처리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폴더 업로드 파일을 보게 되면 해당 요게 업로드된 파일이 올라와 있어야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는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자, 톰캣 보시면 톰캣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크 밑에 로컬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가 있어요. URG 밑에 아파치 밑에 DSP 이게 아니죠.
EX3이 맞죠? 그리고 열어보시면 위치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WTP 웹 앱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JSP EX3이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든 업로드 파일 있죠. 이 안에 test.txt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잘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업로드된 파일은 이클립스 상에 보이질 않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서버 폴더 위치에 자, WTP 웹 앱스에 EX3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만든 폴더 아래에 test.txt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설치하는 과정과 그리고 파일 업로드 하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